네, 손여로의 열혈 함께하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금요일입니다. 우리 목요일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일단 어제 SK 하이닉스가 정말 강했잖아요. 그러면 2,600 넘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삼성전자 탓인가요? 잘 못 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시간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장을 해석하는 것은 모두 다 좀 다양하다라고 보고 있고 어떤 개별 종목은 매크로 이슈를 이기기 어렵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이 엔비디아를 둘러싼 시장은 결국 우상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뭐 옵션 만기라든가 뭐 미국에 있는 경제 지표를 본다고 했을 때는 한두 박자 정도 쉬어도 된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일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 꽤 많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매도세가 많이 나왔고 어제 옵션 만기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결과적으로 순매수세를 보여준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이게 자의적인 순매수였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개인과 기관의 순매도,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확인이 됐었는데 동시호가 이후로 이제 30분의 마지막 동시호가 마지막 체결될 때 음봉 마감한 것을 봤을 때는 이 수급을 의도적으로 바꾼 주체가 좀 시장을 만들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기관이 꾸준하게 순매수세를 넣어준 다음에 동시호가의 순매도로 전환되고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는 순매수로 전환됐습니다.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된 주체가 있고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된 주체가 있을 때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다고 한다면 의도가 매수로 전환된 주체한테 있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이 지수가 밀리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네. 기관의 순매도의 의도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시장을 들어 올리려는 액션으로 보이지만 자신들의 파생 포지션은 하방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하방 포지션을 마무리 짓는 하루의 1년이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뉴욕 시장에서 AMD 같은 경우는 다소 약세를 보여줬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강세를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를 SK하이닉스 관련 종목들이 좀 얻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다소 실망을 줬지만 포기할 종목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럼 지금 자리 매수 가능하다로 좀 풀어보면 되나요? 그건 아니다라고 그건 판단하고 아니에요. 있고요. 네, 삼성전자가 우리한테 실망을 준 이유가 그냥 마냥 기분이 나쁜 실망이 아니라 약간 좀 합리적인 실망을 줬기 때문에 좀 매수는 좀 보류를 해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악재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수급 개선이 좀 급선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 삼성전자는 일단 좀 확인해 봐야 될 게 많은 것 같네요. 자, 어제장에서 특징 종목들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비만 치료 관련해서 D&D 파마텍 가져와 봤습니다. 어제 개장 직후에 10% 급등 보였고 종가로는 5% 상승 43,000원 안착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자리 시세 더 불붙을 수 있을까요? 네, 추가적으로 시세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우선 어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개장 초반에 정말 강했다가 약간 화장품이나 이런 중국 경기부양 관련 종목들한테 수급을 나눠준 다음에 옥석에 한해서 다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되돌아온 모습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만 당뇨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모조리 다 간 것은 아니었고 그 중에서도 5그룹 평가되는 종목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 D&D 파마텍은 5기 아닐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LP-1 계열의 경구용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이고 이 기업 개요를 보시면은 이제 경구용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이고 비만 당뇨 치료제랑 비알코올성 간염 치료제 이 두 가지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고 그에 대한 기술력은 좀 상당히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랄리가 펩트론과의 수주가 나왔고 그다음에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국내 10월 15일에 상륙한다. 이 두 가지 뉴스가 나왔을 때 단기적인 재료 소멸이라고 보려면은 한 3일 이상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와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두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이 두 가지 뉴스와 관련이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이 뉴스가 나왔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오히려 확인되면서 상승세를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단기적인 재료 소멸을 넘어서 재차 변곡점을 만들면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뭐 펩트론이든 한미약품이든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좀 공략을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요. 특히 펩트론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를 잘하신 분들은 공략을 해도 되지만 네. 분할 매수를 못하신 분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제가 특징주로 소개를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래서 그 두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 중에서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이 무엇일까라는 투자 인사이트를 뒀을 때는 D&D 파마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D&D 파마텍 관련 뉴스를 보시면은 파트너사인 메세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메세라가 생산 공장을 확보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공동 개발 중인 GLP-1 경구제 상업용 생산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이를 통해서 유럽 내 판로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D&D 파마텍을 특징주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자리 자체를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수급도 받쳐주고 있고요. 다만 너무 올라간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소개해 주셨습니다. D&D 파마텍이고요. 자, 그럼 지금 자리 팀장님 어디로 바라볼까요? 목표가? 네, 외국인 순매수 점진적으로 들어오면서 조용히 이동평균선 따라 우상향 기조 보여주고 있습니다. 43,000원부터 마이너스 3% 구간까지 분할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손절가 4만 원 설정을 해드리고 1차 목표가는 46,8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6,800원 목표가로 정해주셨습니다. 5월에 상장이 된 종목이었네요.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더 간다라는 관점으로 답변 들어봤고요. 자, 두 번째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리콘투. 앞서서 아까 화장품주 쪽으로 수급을 나눠줬다.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설명 주셨는데 어제 실리콘투가 오후장 들어가면서부터 시세가 좀 더 탄력 있게 좀 붙었습니다. 3% 상승 43,000원 가리켰는데 54,000원, 43,000원 이 안에서 계속해서 좀 맴도는 것 같아요. 좀 답답하기도 한 것 같고요. 네, 답답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네. 판단됩니다. 제가 특징주로 실리콘투를 꼽았지만 이 실리콘투를 그나마 화장품주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거고, 내가 좀 단기적인 변동성 매매 잘한다, 이슈 팔로우이나 수급 체크 잘한다 이러신 분들은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이나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 괜찮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보다 실리콘투가 나은 점은 실적이 정말 견조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K뷰티 브랜드 제품, 이제 스타일코리안닷컴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이커머스를 통해서 국내 화장품, 뷰티 제품을 해외 수출하는 역직구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스타일코리안닷컴을 제가 재무제표도 봤습니다.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실리콘투의 이제 다트에 들어가서 실리콘투의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이 스타일코리안닷컴의 재무제표를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안정적으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판단하고 있고요. 대규모 물류설비 투자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실적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중국의 3차 경기 부양책 덕분이죠. 중국이 3차 경기 부양책을 진행해서 긍정적이지만 정말 경기 부양으로 이어질까, 이 부분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국향 이제 ODM 기업들은 일간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다고 했을 때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이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 증권사 리포트들이나 경제 애널리스트들이 생각보다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뷰가 나오기만 하면은 추풍 낙엽처럼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 외 반면에서 미국과 관련이 있는 종목들은 지금 관세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수출도에 봤을 때는 미국향 화장품 수출은 견조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이쪽을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도 중국에서 이런 경기 부양을 통해서 중국 관광객은 10.2% 증가했지만 소비액은 그만큼 좀 못 미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액은 약 7.9% 증가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깎아먹는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이 실리콘투 같은 경우 리포트를 보면은 하나증권에서 미국 유통업체의 대규모 할인 수혜에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끝났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끝나면서 이 거기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판매 매출이 얼마나 나왔는지
정산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정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실리콘투가 좀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 변동성을 좀 못 이겨내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께는 실리콘투가 안전한 화장품주가 되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북미 향 쪽으로 키워드가 달려있는 화장품주들이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접근하는 게요. 실리콘투 말씀 주셨는데 그런데 채팅창에 이제 많은 분들이 막 올려주고 계신데 카니님께서 너무 답답해서 안 가서 버렸다 실리콘투 이렇게도 말씀 주셨고 또 그 밑에는 언젠가는 쏠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질질 끌어서 답답했다 뭐 이러시는데 가겠죠. 지금 자리가 좀 가격이 횡보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횡보하다 날아가나요? 네, 확실히 제가 이제 화장품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 기간에 따릅니다. 원래는 대형주를 보유 기간을 가장 오래 잡아야겠죠. 네. 근데 우리가 알던 상식과는 달리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이 일간 변동성이 큽니다. 일간 변동성이 큰데 그들이 주로 우상향을 보여주면은 LG 생활건강이 아모레퍼시픽을 제가 특징주로 꼽아왔겠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이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자꾸 기대감이 훼손될 때는 장대 음봉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 강하게 권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장품주를 사가지고 1주 안에, 2주 안에 수익을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릴 수 있는 종목이 충분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 화장품주 중에서 실리콘투는 내가 2주 이상 보유한다 했을 때 다른 종목 대비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 이런 투자 인사이트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이 실리콘투를 권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43,050원부터 마이너스 3% 구간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손절가는 48,000원, 그다음에 1차 목표가는 47,500원 잡고서 약 2주에서 한 달 정도만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7,500원, 손절가는 48,000원 주셨고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도 괜찮은 거 맞아요? 분할 매수를 잘하시는 분들께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는 이슈 팔로업이 된다. 나는 뭐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이제 중국도 경제 지표가 이제 10월 중순이랑 10월 말에 발표가 있을 건데 솔직히 조금 냉소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LPR이랑 지급 준비율도 올해 2월과 3월에 단행을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경제 지표가 다소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10월 중순과 후반에 있을 뭐 차이시라든가 산업 생산이라든가 이런 경제 지표도 다소 좀 냉소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지표들이 냉소적으로 나왔을 때는 LG 생활건강이랑 아모레퍼시픽이 10월 후반에 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일주일 정도만 볼 거고 이 중국의 경제 지표를 달력을 보면서 체크 잘 된다라고 하신 분들께는 네. 그 두 종목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체 이제 중국향으로 매출이 쏠려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참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여전히 유효하다 답변 주셨고요. 자, 세 번째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HD현대중공업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야금야금 사고 있는데 연속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6거래일 연속의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종가가 어제 고가입니다. 5.12% 상승 18만 원 돌파. 자, 어디까지 갈까요? 네, 조선 섹터의 탑픽은 HD 한국조선해양인데 시세가 많이 나왔고 제가 또 특징주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조선해양을 빼고 나머지 조선주 중에서 기술적 위치랑 성장성을 갖고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HD현대중공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선주랑 제가 오늘 제약바이오랑 화장품이랑 조선주를 말씀을 드렸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얘기죠. 시장에 유동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섹터가 다 같이 못 움직입니다. 강세를 보이던 섹터가 살짝 위축이 될 때는 다른 섹터가 반등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조선입니다. 어제 오전장에 제약바이오가 정말 강했다가 점심시간 이후로 차익이 나오다 보니까 화장품이랑 조선이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조선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점심에 강세를 보였고 조선이 이제 장 막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조선이 장 막판에 강세를 보일 때 부각됐던 뉴스가 제가 아까 화장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진행을 하는데 중국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낸 출혈 대비해서 경기 부양이 안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선주가 반격을 했어요. 근데 조선주가 약세를 보였던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하다 보면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중국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 제철 후판 가격 가공 기업들이나 이 후판을 받아서 조선을 하는 조선사들이 좀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중국의 조선 1사, 2사가 합병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국내 조선사들이 좀 압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진행을 했는데
그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국내 조선사들이 반사 이익을 거두는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강한 픽을 받은 조선사는 H현대 중공업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선박 해양구조물 플랜트 및 엔진 제조 판매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고압직 분사 방식의 암모니아 이중연료 엔진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뉴스가 어제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떤 투자 인사이트가 나왔냐면 수출용 잠수함을 앞세워서 글로벌 시장 공략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투자 인사이트가 하나 나왔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조선소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을 때 이게 중국이 조선을 건조할 때 엔진은 또 우리나라한테 또 받아서 한다고 합니다. 엔진 능력이 없다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엔진 이제 조선을 많이 만들었을 때 핵심 부품이 엔진은 우리나라한테 받는다고 했을 때 네. 전반적으로 중국이 조선 수주를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위축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엔진을 만들고 있는 국내 조선사들은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뭐 한화 엔진이든 ST 엔진이든 중소형 엔진사도 될 수 있지만 이제 대형 조선사 중에서도 엔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H현대 중공업이 그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다. 이런 뷰가 있어서 세 번째 특징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 그럼 지금 자리 어디로 바라보면서 접근해 볼까요? 네, 기술적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분할 매수는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분할 매수 잘 못하시는 분들도 이 HD현대 중공업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8만 8,900원에서 마이너스 3% 구간까지 분할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손절가는 17만 9천 원으로 설정을 해드리지만 오히려 추가 매수가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20만 8천 원 잡고서 한 달 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만 넘어서 20만 8천 원을 목표가로 안내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전략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한마디 뭐라고 주실 거예요? 네, 오늘장 긴급 전략 유일한 죄는 믿은 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죄는 믿은 죄. 무엇을 믿으니? 네, 지금 내 계좌가 이렇게 된 것은 네. 삼성전자를 믿었기 때문이죠. 아. 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좀 썼던 드립인데 그 김건모님의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를 보시면은 가사가 난 널 믿었던 만큼이나 내 친구도 믿었다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반도체 탑픽은 SK 하이닉스면서도 삼성전자가 이 SK 하이닉스를 뒤쫓아 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봤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뱉었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손절해라, 삼성전자를 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저 역시도 SK 하이닉스를 사시면서도 SK 하이닉스의 절반 비중은 삼성전자를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우리한테 실망을 많이 줬고 이 삼성전자에 대한 결과론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삼성 SDI를 보면서 이 삼성 그룹들이 보수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했던 거는 물론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다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시장의 판세를 본 다음에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삼성 SDI보다 이 R&D 투자 비중이 1등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삼성 SDI가 보수적을 넘어서 약간 좀 몸을 사린 투자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뉴스가 많이 돌더라고요.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전대 회장이 계시고 현대 회장이 있고 이제 반도체 부문장도 계속 바뀌고 있고 네. 그다음에 재무 담당자도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걸어왔던 길을 보면은 이건 약간 비방용이 될 수 있는데 보수적을 넘어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했고 이런 투자가 지연됐던 게 SK하이닉스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와서 말하기 늦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미 엎질러졌습니다. 나는 이미 삼성전자에 발목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어떻게 빠져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초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이 부분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돌아섰을 때 그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답변 받아봤고 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채팅창이 우리 손 팀장님만 나오면 엄청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더 격렬하게 랩해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다음에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알겠습니다. 여기서 밀당을 제대로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월요일도 금요일도 팀장님 모시고 방송하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열혈주 공개 들어가 볼게요.
네, 좀 단기적인 변동성 가져갈 수 있는 노바텍 좀 소개를 드리려고 노바텍. 합니다. 그래서 지금 희귀금속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KBI 메탈이나 이구산업 이런 종목들도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해당 종목들은 바닥 대비 시세가 나왔고 노바텍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바닥에서 어제 외국인의 순매수 들어오면서 맥점을 잡으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증권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변동성이 강해도 추천드릴 수 없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은 적자 기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제가 소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다 제외를 하고 가장 거래 대금이 많이 실린 종목을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히토류 금속계 자석 제조 판매를 영위를 하고 있고 이 히토류 관련 종목들 중에서 뭐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이나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 그나마 가장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이나 연간 실적 관련해서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중국의 히토류 공급망 통제 강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원소 가격도 올랐지만 중국에서 이번 달 말부터 공급망 통제에 나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이 히토류를 채굴하거나 유통했을 때는 최대 10배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히토류 관련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노바텍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펀더멘탈 보강해 줄 뉴스가 나왔습니다. 싱가포르의 월드폴리오라는 이제 기업과 이 모터 위치 센서 MPS용 자석 분야의 선구자가 되기 위해서 글로벌 완성차 OEM 기업과의 협업을 다지겠다. 포부를 밝혔기 때문에 이 사업 다각화에 대한 시너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봉상 21선 돌파하고 5일선 따라 우상향하고 있는데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됐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좀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판단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토류 관련주 받았습니다. 노바텍 목표가 손절가 알려주세요. 네, 13,050원 부근에서 마이너스 3% 구간 분할 매수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2,300원, 1차 목표가는 14,3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입니다. 노바텍 14,300원 목표가로 설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팀장님 우리 월요일에 시킬 거예요. 준비해 오세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